안녕하세요, 조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체 드로잉의 두 가지 연습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방법으로 인체 드로잉을 연습하는지 알아보시고 각각의 방법에 대한 팁을 받아가시길 바래요. 첫 번째, 관찰하면서 그리기. 보통 그림이라는 것을 처음 그릴 때 접하는 방법입니다. 그릴 대상을 보고 관찰하고 최대한 닮게 그려보는 방법이죠. 이때 먼저 그려놓은 부분을 기준 삼아서 다른 부위의 위치를 파악하면서 그려보기도 합니다. 세로선과 수평선을 생각하면서 그려보면 보다 더 정확한 위치에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단지 외곽선만 따라가면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공간을 생각하며 그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미처 보지 못한 부분도 확인하면서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방법은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누구나 자연스럽게 시도하는 방법이에요. 눈으로 그리는 방법입니다. 그걸 도와주는 테크닉이 아까 말한 수평선, 수직선 또는 비어있는 공간을 생각하면서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 계속 그릴 대상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그리면 됩니다. 점을 찍어가며 비율을 확인하기도 하고 또 목적에 따라서는 아예 그리드를 사용해서 그리기도 하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학생 때 그림을 그리는데 똑같은 대상을 보고 그리는데도 저보다 훨씬 비슷하게 잘 그리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와, 쟤는 재능이 뛰어난가 보다. 타고난 게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맞아요. 세상 어떤 분야든 재능이라는 게 존재해요. 미술도, 음악도, 운동도, 그리고 공부도 어느 분야든 재능이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죠.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나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던 그 친구가 더 넓은 세상에 나아간다면 그 친구 역시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세상에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비교만 한다면 그건 첫 발걸음을 떼자마자 나보다 조금 앞서서 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두 발자국, 세 발자국 우리도 나아가야죠. 남들이 나보다 앞서던 뒤처지던 그것과 상관없이 걸어나가는 이 즐거움을 느끼며 나아가야 해요. 자, 다시 인체 드로잉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이처럼 보통 그림을 처음 그릴 때 우리는 이런 관찰의 힘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이 방법에 대해 제가 생각되는 점을 말하자면 초보자에게 좋다. 그리고 대상을 보고 그려보는 과정은 아주 기본기에 속한다. 기본기니까 초보자에게 적합하겠죠? 그리고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그려볼 수 있다.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영상을 조금 더 빨리 돌려볼게요. 이렇게 관찰하면서 그리는 인체 드로잉을 마쳤습니다. 약 12분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이어서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 구조를 생각하면서 그리기로 다시 같은 그림을 그려볼게요. 저는 주로 이 방법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누군가 보기에는 앞서 관찰하면서 그리는 방법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대상을 관찰하면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가며 그리는 게 아니라 인체의 내부 구조를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어떻게 보면 해부학을 공부하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신체 부위를 간단한 도형들로 대체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닮게 그리려는 노력으로 그리기보다 이 인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더 생각해 보면서 그릴 수 있어요. 인체의 흐름, 기울기, 중력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만 초보자분들은 이 방법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어깨와 팔꿈치의 길이, 상체의 크기, 골반의 크기 이런 정보가 어느 정도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그려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 인체를 그리다가도 다시 관찰하며 그리기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오늘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지만
이 두 가지 방법을 같이 활용하면서 그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 자신이 인체를 전혀 그려보지도 않았고 초보자라면 우선 관찰하면서 그리기를 많이 해보시길 바래요. 그렇게 먼저 관찰하는 눈을 길러보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대상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데 전혀 다르게 그리는 상태라면 그건 아직 구조적으로 그리는 방법을 시작할 때가 아닙니다. 물론 닮게 그리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의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건 정말 똑같게 그리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비율, 형태 등만 비슷하게 그려볼 수 있다면 그때부터 조금씩 구조적으로 그리는 방법을 시도해 보셔도 좋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구조적으로 그리다가도 또 중간중간 관찰하면서 그리게 됩니다. 다만 이때는 구조적으로 그리는 것에 더 치중해서 그려보세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그림을 우리가 10분, 20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동안 그리는데 앞서 말한 수평선, 수직선, 비어있는 공간 또는 그리드 등을 사용한다면 꽤 비슷하게 그릴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비슷하다고 말한 거는 채색과 렌더링이 아니라 그냥 스케치 단계에서의 그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2시간 동안 그림을 그리기 귀찮을 뿐이지 아예 못하는 건 아닐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 자신이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닮게 그리는 것을 원하나? 아니면 내가 쓱쓱 자연스럽게 그리는 것을 원하나? 이 두 가지 목적을 정확하게 구분해 보세요. 여러분이 스케치 단계에서 닮게 그리는 게 목적이라면 2시간 동안 그리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쓱쓱 자연스럽게 그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두 번째 방법인 구조를 생각하면서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됩니다. 물론 구조적인 방법으로 그리는 것은 초보자에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고하는 사진에 그 정보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박스, 원기둥, 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체에 관련된 많은 책도 보고 또 제 영상도 참고해 보면서 공부해 보는 거예요. 제가 그리는 것을 보면서 단순화시킨 인체를 따라해 보시길 바래요. 그렇게 많이 하다 보면 간단한 도형으로 그리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혀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제 유튜브나 SNS에 완성된 그림을 잘 올리지 않아요. 주로 지금처럼 구조적인 스케치 라인이 잘 보이는 그림들을 올려요. 그 이유는 제 그림을 보고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런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많은 영상들을 만들어 왔고 최근에 시작한 멤버십에서는 더 많은 자료와 강의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조금 빠르게 영상을 돌려볼게요. 이 그림도 약 12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두 그림을 비교해 볼까요? 참고 자료와 더 닮은 그림은 당연히 관찰하면서 그린 왼쪽 그림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허리가 조금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요. 다음에 허리를 조금 짧게 그리면 되는 것 뿐이죠. 자, 사실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제가 구조를 생각하면서 그리라는 가장 큰 이유는 인체나 또는 캐릭터를 그릴 때 자료 없이 그려보는 연습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그림은 참고 자료를 보지 않고 그려볼게요. 상상만으로 그려본다는 의미는 참고 자료가 없다는 거죠. 참고 자료가 없다는 것은 관찰하면서 그리기를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관찰하면서 그리지 않고 내 머릿속 정보, 지식만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그 정보들을 어디서 얻냐면 주로 두 번째 방법인 구조를 생각하면서 그리기에서 얻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캐릭터 또는 인체를 자연스럽게 쓱쓱 그리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그게 꽤 어렵다는 것을 알 거예요. 아니면 주로 비슷한 포즈만 그리기도 하겠죠. 관찰하면서 그리는 방법만 가지고는 이렇게 상상만으로 그리기가 꽤 어려워요. 그런데 관찰하면서 그리지 않는다면 두 번째 방법인 구조를 생각하면서 그리는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조금 헷갈리죠?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인체를 그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관찰하면서 그리는 방법, 두 번째 구조를 생각하면서 그리는 방법. 그런데 상상만으로 그리기 위해서는 주로 두 번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방법이 필요합니다. 결국 다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실 분들에게 대답하자면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 비중을 어떻게 나눠서 연습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목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지 스스로 안다면 이 방법들의 비중을 잘 나눠서 연습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그냥 복잡한 생각 없이 자료를 보고 그리는 게 좋아요. 그게 행복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그냥 첫 번째 방법으로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목적에 맞게 그리면 됩니다. 저도 이런 생각으로 많이 그려요. 자기 전에 막 머리 아플 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자료를 보고 그려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는 것이 어떻게든 또 상상하면서 그리는 것에 도움이 되고요. 자, 영상을 빨리 돌려볼게요. 이 그림은 약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옷이나 헤어스타일은 그냥 제가 그리기 편한 걸로 그렸어요. 자, 세 개의 그림들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어떤 게 좀 마음에 드시나요? 근데 결과물의 차이라기보다 그 과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림 연습을 하고 더 응용해서 그리는 방법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약 3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인체 드로잉을 연습하는 분들 모두 힘내시고 우리 더 즐겁게 그려가기로 해요. 그럼 안녕.